네, 반갑습니다.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에 대한 강의를 맡은 오주원입니다. 통통한 부부로 강의 제목을 정했어요. 서로 통하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결혼 사실 참 좋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부부의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도 많이 정의하고 다양한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부부다라고 하면 부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것일까? 이게 저도 결혼 18년 차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고 물론 좋아진 것 참 많이 있지만 또 살다 보니까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고 부부로 산다는 것이 홀로 가는 길보다는 여러 가지 내가 알아야 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기복 교수는 결혼은 서로 돕는 헬퍼가 되는 것이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 함께 듀엣 함께 걸어가는 듀엣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제 결혼 전에 나로 살죠. 나로 살다가 우리는 우리라는 이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민족성이 아무리 우리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도 이제 나라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중심성,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타인 중심적이고 환경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구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 전제들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실 우리가 별로 크게 문제시 되는 것들이 갈등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회적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또 내지는 그렇게 친하지 않은 관계, 이런 관계들, 약간 사회적인 우리는 흔히 말하는 페르소나 가면을 어느 정도 쓰고 그 사람들에게 대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표현하지 않고 나이스한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사회적 관계죠. 그러나 이제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 체계,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체계, 이런 체계의 관계를 우리는 정서적 체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가족 이론들은 체계 이론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계들의 기능들, 역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갈등도 순기능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라는 것이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하나는 부부 관계가 잘 되면 정말 자신 안에 내면에 결핍된 것들, 외적인 결핍들이 잘 보충되어지고 충족되어지는가 하면, 부부로 살지만 다른 얼굴, 또 다른 면의 것들이 부부가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결핍은 더 심화되고 더 커지는 그런 관계가 정서적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서적 관계에서는 원하는 것이 뚜렷해요. 원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회적 나이스한 가면적 나가 없기 때문에 예의, 예절, 매너, 교양, 이런 것보다는 직설적이고 가면이 없는 나이스하지 않는 내 오리지널의 이런 것들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 두 얼굴을 가진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만나는 한 가정은 그래요. 이 배우자에게 내가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이 배우자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한번 이제 대화를 시켜보면 그런 단어에 원함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 문장 속에 형용사를 넣어서 해보죠. 어떤 형용사를 넣어 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꼭 필요한 뭐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싫다, 서운하다,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나는 저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다. 나는 소중하고 함께하고 싶고 영원히 곁에 있고 싶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원할 수 있고 원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기능적으로 반응하기도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 라고 하면서 역기능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대상관계라는 그 이론에서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3대 욕구가 있다고 하죠. 성욕, 식욕, 수면욕.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욕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져요. 이렇게 결혼하고 신혼기 때에 비해서 또 40대, 50대, 60대 뭐 이렇게 가면서 성욕이 줄죠. 그리고 또 수면욕도 어르신들 잘 안 주무시잖아요. 이 수면욕도 많이 줄고, 그리고 식욕도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으로 가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먹는 재미가 많이 줄어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먹는 것들, 어르신들 말할 때 내가 입맛이 없어, 맛을 느껴지지가 잘 않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줄어가는 거예요. 변화가 있죠. 근데 관계의 욕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강렬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실존적 외로움도 있지만 이 외로움의 감정과 늘 우리는 맞부딪히고 그것과 싸우고 해결하고 싶고 느끼고 싶지 않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엄마라는 강한 대상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죽을 때도 그런 욕구를 가지고 눈을 감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부부 관계, 이 책의 관계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도 될 수 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되는 게 우리가 참 만남이다. 참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관계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들, 마음이 없고 겉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일방향적으로 하는 것이 이 나와 그것의 관계라면, 참 만남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만남, 그래서 내면의 이야기들까지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이것이야말로 나와 너의 참된 관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제하는 이론들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사실 그렇다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쩌다 부모, 어쩌다 부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듯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우리는 또 부부가 되듯 어떤 것에 전문성을 띠지 않고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되죠. 그런데 그만큼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은 꽤나 많은 시간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우리는 실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대화도 배워야 하고요. 사랑하는 것들, 존중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여러 스텐버그가 말하는 3가지 사랑의 요소도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지금도 배워야 하고, 저희는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그 배움 속에 부부관계를 또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또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을 좀 정리해보면 4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그것이 돌봄, 책임감,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이 부부관계 안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도 있지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나오는 게 사랑이죠. 나는 마음이 있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말 안 해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 우리는 흔히들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잖아요. 그러나 이 관계에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돌본다, 뭐 존중, 책임감, 이해, 이런 것들은 이타적으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보여지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에릭 프롬은 그렇게 정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에서 이런 성장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이 세션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대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 당연히 어떤 대상, 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배우자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지인에게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 오늘 예쁘구나. 네가 들어왔구나. 오늘 네가 내 옆에 있구나. 너가 이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뭐 이제 저희도 부부 상담이나 또 부부 교육의 장면에서 이렇게 부부들이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스트레스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 부부들이 지금 상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거나 알아주는 게 참 부족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대화하는 패턴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우리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요, 상담을 와서도 이야기하실 때 내 마음이 이래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해요. 어제도 제가 이제 한 커플을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이렇고요, 늘 저런 식이에요. 막 저게 참 그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어떠신데요? 라고 물었더니 섭섭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섭섭해요 라고 말하면 되지, 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하세요 라고 말했더니 그러네요 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얘기하면 내가 구차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약간 감정과 정서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하다, 미성숙하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겉얘기, 사실 얘기, 그리고 주변 거리를 얘기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화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를 좀 존중해줬으면,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관계는 이 세 가지를 아직 안 될 때, 그때 갈등은 시작돼요. 당신 수고했네. 당신 고생했겠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나도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다 당신만 그래. 다 똑같지 뭐. 다 그렇게 힘들게 견디는 거야. 나도 뭐 직장 가서 힘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럴 때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상대는 화가 나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보상해주지 않고, 이런 존중해주지 않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비난을 하죠. 비난을. 당신은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하죠. 이게 이제 역기능으로 가는 패턴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호의 욕구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보호의 욕구가 있어요. 힘의 욕구도 있지만 보호의 욕구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또 내가 그거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도요,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그것을 뭐지 탓하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탓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서 나를 방어하고자 해요. 이게 동물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늘 누구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수용적이지 않은 비난적인 느낌으로 어떤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는, 나의 탓에 대한 방어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발동을 해서 어떤 대화나 마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이 사람에게 나 문제 없어 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려고 하는 애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의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사람이 정서를 느낄 때 그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촬영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3가지 욕구, 알아줬으면, 존중해줬으면, 보상,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보상받았을 때, 인정받았을 때, 이해받았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행복하고 사랑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크죠? 온몸에 한번 보세요. 행복이라는 감정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에너지를 순환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좀 이해해주고, 당신 고생했겠다. 나도 고생했지만, 당신은 힘든 상황에서 집을 이렇게 치워놨네, 썼네. 라고 이런 말들을 보상해주고, 또, 여보,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이랬을 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 당신 진짜 힘들긴 하지. 라고 이렇게 말해서 이해해 줄 때, 이럴 때 사람들은 온몸에서 행복이라는 정서 에너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정서 에너지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지 못할 때는 분노, 굉장히 분노가 상체 중심으로 주먹까지, 머리까지 굉장히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안, 우리 관계에 대한 불안, 내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심장에서 수면의 장애도 오기도 하고 굉장히 염려하는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으로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강렬하게 배우자에게 원하는 욕구의 3가지 알아줬으면, 존중해줬으면, 이해해줬으면, 그리고 보상,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요 3가지만 배우자에게 그렇게 말로 또 태도로 비언어적인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부관계의 긍정적 순기능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라부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하게 대하라.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존중해서 대하면 우리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 우리는 늘 배우자와의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거는 어렸을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트로크라고 하면서 이게 심리적 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펄스라는 사람은, 이 버니라는 사람은 심리적 양식이라고 해서 스트로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스트로크는 뭐냐면 어렸을 때는 비언어적인 스트로크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접촉해주는 경험이에요. 이 따뜻한 접촉의 경험이 아이들의 심리적 양식, 여기에 인정기하라는 게 있어요. 헝거죠, 헝거. 가난한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따뜻한 온기, 그런 것에 대한 헝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어릴 때는 따뜻한 접촉의 느낌이, 신체적 접촉의 느낌이 이런 온기가 돼서 심리적 양식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조금 커가면서 성인이 되고 이런 관계에서는 이 신체적 접촉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적 접촉, 언어를 통한 들어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비언어적인 막 아이 때처럼 안고 하는 건 아니어도 비언어 속에 따뜻하게 느껴지는 표정, 그리고 미소,
뭐 아니면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긍정 스트로크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이제 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아내와 긍정적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아내와 부정적 스트로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어제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내가 저기에 앉아 있길래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 오늘도 잘 지냈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한 9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오늘도 잘 지냈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 스트로크죠. 아내에 대한 따뜻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 제가 며칠 전에는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내가 뭘 하고 있는데 문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왜 나와보지도 않아?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는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짜증을 확 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집에서 노는 줄 알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내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남편이 피곤하다고 할 때 내 언어로 남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꼬치꼬치 깨묻기보다는 남자들은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쉬고 싶어 하니까 그래 여보 좀 들어가서 쉬어요 라고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또 내지는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여보 내가 이거를 좀 치워줄까? 라고 하면서 아내가 해야 할 것들을 대신 남편이 움직여 준다거나, 또 반대로 남편이 자기 전에 여성들에게는 이 촉각, 이게 굉장히 남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 아내에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잘 자 라고 말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 스트로크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 이전에 태도에서부터 어떻게 부부가 대화를, 몸의 대화, 비언어의 대화, 언어적 대화를 해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 하수구처럼 배우자를 나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 그걸 다, 남편에게 그걸 다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긍정적 스트로크로 해야 할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을 하면 사실 이런 역동들, 이런 관계의 상호작용을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이 안 듣고 신문을 보고 또 핸드폰을 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너무 화가 나 있는, 대화가 안 된다고 온 그런 경우에는 눈을 마주보게 하기,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얘기할 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기, 이런 것들을 상담에서는 잡아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기, 이런 것을 해보는 것으로 관계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태도의 변화가 부부관계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